자, 이번에는 29강 부사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부사절로만 쓰이는 접속사를 위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부사절로만 쓰이는 접속사를 좀 건드려 볼 생각입니다. 부사절로만 쓰이는 접속사는 나름대로의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절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종류는요, 명사절이 있습니다. 자, 명사절이란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걸 얘기합니다. 즉, 절 자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앞에 하나의 접속사, 컨정션이라고 얘기하죠. 접속사가 있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절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얘네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때 우리는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즉, 동사가 있으면은 앞에 나오는 게 주어일 테고 목적어나 보어는 뒤에 나오게 되겠죠. 즉, 아주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동사의 앞이나 동사의 뒤에서 주어나 혹은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wonder, 잘 모르겠어. 뭘 모르냐? When she'll come. 그녀가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동사의 뒤에서요, 웬절 전체가 동사의 뒤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겁니다. 뭐뭐을.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웬절을 무슨 절이냐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명사절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형용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형용사절의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니은이나 우리말로 할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니은이나 리을로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원래 보어로도 쓰이고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만 형용사 절의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지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니은, 리을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I가 주어고 don't know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나는 모른다, 뭘 모르냐, 날짜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삼형식이 완결됐습니다. 동사의 앞에 주어 있고 동사의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 명사 나오면 항상 어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 그래서 웬절 이하가 다른 말로는 관계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이 형용사절이 되겠고요. when을 따로 해석하지 않고 그녀가 올 이렇게 리을로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절은 데이트를 수식하는, 즉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웬절이라고 하더라도 명사절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자, 똑같은 웬절이라도 우리가 부사절로 사용할 수 있겠죠. 부사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자, when she comes tomorrow, 그녀가 내일 올 때 she will bring flowers, 그녀는 꽃을 가져올 거야 의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ill을 갖다 쓰고 있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 문장의 동사는 bring이 되겠고요. 주어는 she가 되겠습니다. 뭘 가져오냐? 그러면 목적어는 flowers가 되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웬절이 있어요. 영어의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 세 가지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자, 웬절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형용사절, 웬절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 수식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를 갖다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시간과 조건절, when이나 if절의 경우에 얘네가 명사절과 형용사절 말고요, 부사절로 쓰였을 땐 여기다 will을 갖다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will을 안 쓴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will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장의 주절에든 가급적이면 will을 써주셔야 됩니다. 미래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단지 웬절 안에서만 will을 못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이란 것은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똑같은 웬절이라고 해도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이라고 해도요. 자, 그런데 이번 29강에서 제가 설명드릴 절은 이렇게 명사절과 형용사절, 부사절로 막 혼용돼서 쓰이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 말고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 접속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sinc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얘는 부사절로만 쓰이게 됩니다. 자, 이 부사절이란 것은 since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명사절과 형용사절로 쓰이지 않아요. 부사절만 쓰이게 되고요. 이 부사절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첫 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절은 뜻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뜻만 알면은, 그리고 해석만 되면은 문장의 구조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부사절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사절 전용으로만 쓰이는 접속사는 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문장의 주어 동사 빼면요, 문장의 주어 동사 빼면은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절이 또 나오고요. 절이 나오고요. 또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뒤에 명사를 수반하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아니면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또 부사, 단어로서의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사절로 쓰이는 이 접속사는, 이 부사절로만 쓰이는 접속사는 명사절이 안 되고요, 형용사절도 안 되는 대신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똑같은 단어가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전치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면 since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접속사야 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명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는 혼자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지? 라고 그래서 굉장히 혼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점을 해두고자 싶습니다. 자, since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happy since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나는 행복했어. 그러면 이거는 since I met you가 하나의 절을 구성하겠죠. 주어 동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만난 이래로. 그죠? 문장의 주어 동사는 I have been이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나는 행복했어 since 2002년 이후로. 그러면 since 다음에 지금 명사 하나만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즉 동사가 안 보이고 있죠. 이럴 경우는 이 since를 갖다 품사상 전치사라고 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지만은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I have been happy ever since. ever는 뭐 쭉의 뜻입니다. 그래서 since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나는 행복했어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since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 단어는 부사가 되는 것이죠. 얘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since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since처럼 의미가 똑같은 게 세 가지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아니면 이 중에 뭐 두 가지로만 쓰이고 한 가지로만 쓰이는 것들이 있고요. since처럼 뜻이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뜻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9강의 접속사에서는 이런 접속사를 since와 같은 이렇게 혼용되지 않는 왼절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혼용되지 않고 부사절로만 쓰이는 접속사들의 여러 가지 특징, 의미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문법책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하지만 공부하는 좀 분석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이해하면은 굉장히 영어에 관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since부터 다음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